이 검사도 치열해. 피의자도 치열해. 뭐 하는 얘기도 많아. 네. 자료는 되게 많이 내. 아이고. 네, 법원 판결 중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나 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판결 뒷담화입니다. 판결 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변호사 조영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판결의 뒷이야기를 통해서 재밌고 유익한 법률 정보를 알려주는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있네요. 예, 지금 4달 동안 판결 뒷담화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 유익한 그 판결 뒷담화를 만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또 올 한 해 마지막 네, 날이다 보니까 좀 이제 제가 또 법조팀이 온 지 한 반년 됐거든요. 그러세요? 네. 반년 동안 궁금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이제 기사를 막 처리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네. 항상 새벽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은데 뭐 유명하신 분들 같으면은 주요 사건들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늦은 밤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기사를 처리한다든지 네. 이런 게 상당히 조금 기자들 입장에서는 네, 너무 힘들다. 힘드시겠어요. 네. 뭐 보니까 뭐 최근에 그 서해 피격 공무원 그 사건 거기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네. 새벽 5시에 나왔습니다. 정말요? 새벽 5시에 구속영장 그 발부 네. 속보가 나왔고 뭐 그 밖에도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최측근인 네. 정진상 전 네. 그 실장 네. 구속도 새벽 2시 50분 네. 이렇게 뭐 밤도 뭐 한 12시쯤 나오면 요즘 네. 늦게 자니까 네. 밤 12시면은 뭐 그냥 그렇나 보다 하는데 막 네. 새벽 3시, 새벽 네. 5시 이러니까 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건지 네. 영장 전담 판사님들도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저도 영장 전담 판사를 해봤어요. 네. 네, 천안에서 해봤는데요. 예. 네, 그 형사사건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인신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큰 이제 중요한 거죠. 그건 그렇죠. 중요한 사건인데, 네. 예전에는 이제 실질심사 이런 거가 없었어요. 실질심사를 만드셨던 우리 그 대법원장님께서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네. 예전에는 그냥 그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도장 찍고 발부하고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냥 그거 서류만 보고 그냥 서류만 보고서 이제 결정했군요. 영장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늦게 할 일도 없고 예.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이게 제도 영장 실질심사가 되면서 꼭 영장을 발부할 사람은 직접 대면을 하고 예. 물어보면서 구속할지 여부를 판사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없었지만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라는 게 생겼어요. 네. 네. 또 영장 전담 판사도 이 2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주중에 일하는 영장 전담 판사가 있고, 예. 주말에 하는 영장 전담 판사가 또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중에 하는 영장 전담 판사는 예. 원래 영장 전담 판사로 지정된 사람. 붙박이 그냥. 붙박이.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주말에 쉬어야죠. 네. 주말에 이제 형사부 판사들이 당번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는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법원에 따라서 영장 전담 판사가 1명인 경우도 있고, 네. 2명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2명이면 이제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있고, 주말엔 다른 사람인 경우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중앙만 해도 지금 3명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3명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한 사람씩 한 주씩 돌아가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영장을 이제 전담 판사를 하게 되는데, 네. 일단은 실질심사 이제 시간이 법마다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오전에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워낙 많거든요. 영장 사건도. 법마다 틀릴 텐데, 지금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건일 수도 있고요. 20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중요한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실제 신문하는 것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군요. 그것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다른 것도 할 일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영장 전담 판사면 오늘 10건 들어올 수도 있고 20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 중에 또 다 신문하진 않아요. 왜냐면 신문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저는 신문 안 받겠습니다. 나 신문 안 하고 어차피 결과 똑같은데 뭐 신문이야. 이런 분도 있고 신문 포기하면 바로 그냥 이렇게 신문을 안 하고 영장을 발부하면 되는 것이고. 거의 그냥 죄를 인정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뻔한 거죠. 현행법으로 잡혔거나 뭐 뻔한 경우에 그 다음에 뭐 결론이 이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또 나가서 뭐 이런 것도 싫고 번거롭고 번거롭고 어차피 뻔한데 네. 그런 사람들은 포기를 해요. 예. 신문 포기하면 그냥 서류만으로 어차피 그 사람도 구속이니까 서류만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판사 입장에서는 신문 포기하면 네. 영장 발부할 때도 마음이 편해요. 그렇겠네요. 지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예. 편한데 이제 신문을 하는 게 상당히 건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그분들 같은 경우에 네. 뭐 그분들 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걸 하느라 이렇게 늦을 수도 있는데 예. 그거 말고도 10건, 20건 더 있어요. 아. 딴 것도 봐야 돼.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건들에 또. 그렇지. 그런, 그날 뭐 이게 판사가 영장도 요건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여러 건을 봐야 되는데 뭐 쉬운 건도 있고 또 복잡한 건도 있지. 네, 네. 예. 뭐 뻔한 것들 뭐 강력 사건들이야 그냥 영장 발부하면 되지만 또 재산 범죄들, 예. 배임, 횡령 막 다투거든. 아, 복잡하겠네요, 내용이. 복잡하지. 그러면 이게 제대로 소명이 됐는지. 네. 영장은 소명이거든요.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소명은 이게 뭐 100% 맞지 않더라도 예. 한 7, 80% 이상은 이 기록만 봐도 애가 죄를 진 것 같다. 네. 요 정도는 돼야 되거든. 100% 아니래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다음에 영장을 발부하는 이제 사유가 일단은 주거가 부정. 이 사람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이 안 되잖아. 근데 뭐 일반인이라면은 네. 그러면 뭐 주거는 거의 그냥 분명하다고 봐야 근데 되겠죠.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고를 또 많이 쳐요. 그러니까 주거 부정.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 증거인멸. 예. 증거인멸.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아니 한 적이 있다. 이미 한 적이 있거나. 한 거거나 예. 한 적이 있는 사람은 또 하지.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한 적이 없는데 우려가 있다고 그럴 판단하기는. 수도 있죠. 그런가요? 예. 왜 그런 가능성이 뭐 강하게 있잖아요. 계속 부정을 한다든지 뭐. 그렇죠. 강하게 부정, 뻔한데 부정한다든지. 예, 예. 이러면은 증거를 인멸할 확률이 높죠.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도주 우려. 도주 우려. 네. 강력범일수록 도주 우려가 크죠. 네. 그렇죠? 뭐 주거 일정하고 증거 조작하지 않아도 예. 내가 뭐 살인범이야. 그럼 도망가고 싶지. 그렇죠. 도주 우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네. 이제 판단을 이제 하는데 일단은 범죄 사실이 인정이 돼야 소명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이제 구속할 만한 사유를 판단하는 건데 뻔한 것들은 쉬운데 네. 뻔하지 않은 사건들. 뭐 첨예하게 다투는 사건들. 예. 또 법리를 다투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오게 되면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시간을 할지, 이제 배분할지를 이제 하는데, 뭐 매일매일 같지는 않지만, 예. 그 아까 말씀하신 이런 좀 중요한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맨날 새벽에 나오지. 예. 일단은 뭐 사건 검토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이. 그럼 아예 다음날 일과 시간에 하면 안 되나요? 안 되지요. 예. 왜냐면은 네. 그 신문하고 발부해야 될 시간이 있기 시간이 때문에. 지나버리면 안 되니까. 48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체포하고 예. 48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부가 안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감 시한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안에 뭔가 결정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제 청구 시간이 이게 있어요. 예. 이게 딱 들어올 때 검사가 청구한 시간이 근데 검사들이 청구한 시간도 대부분 좀 비슷해. 왜냐하면 이게 영장을 가져오면 네. 현행범 체포도 이제 48시간 내에 그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예. 뭐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또 검사들도 일괄적으로 결제말을 나타서 또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것도 간혹 들어온 게 있지만 네. 아무튼 그것도 48시간 또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아마 그 전날 아침까지는 해야 돼 무조건. 네. 아침까지 무조건 넘어가면은 풀어줘야 되니까. 그렇군요. 데드라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간. 그러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이렇게 결정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그 시간까지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영장 실제 심사는 사실은 이심 구속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또 도중에 이제 보석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풀어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사 관행이 그 검사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해서 구속을 하면 네. 뭐 성공한 것처럼 얘기해. 근데 그게 아니거든. 검사 입장에서는 구속시켰다 내가. 구속하면 내가 사건을 성공시켰다. 꼬링 시켰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영장은 그냥 인심만 잡아놓는 거야 사실은. 유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죄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도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구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구속이 되면 사건이 되고, 구속이 안 되면 사건이 안 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구속이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소명이 많이 된 거니까. 그렇죠. 뭐 아까 한 7, 80% 예를 들면 그러니까 법원이 이거 수사가 잘 됐네라고 어떻게 보면 공신력을 준 거랑 마찬가지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되니까 사실 100%를 입증해야 되지만 100%까지는 그거는 이제 일단- 판결할 때지. 일단 7분응선, 8분응선까지는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을 제대로 했다. 법원이 볼 때도 제3자가 볼 때도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라는 돼 있다라는 증거라든가 이게 돼 있다라는 거를 한마디로 인정해주는 예. 첫 단계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 집중하지.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사실은 이 피의자들도 집중하지만 구속 안 되려고 검사들도 집중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자료를 많이 내고 그러니까 검사도 할 말이 많은 거지. 그런 사건일수록.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일단 최대한 자료를 왜냐면 여기서 꺾이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빠져나갈 이제 여지가 많구나라는 예. 거기 때문에 수사검사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영장이 나오면 야 수사를 어느 정도 성공했구나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네. 구속은 구속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치열한 거니까 뭐 변호사만 여기 피의자 변호사만 치열한 게 아니라 예. 검사도 치열한 거죠. 왜냐하면 구속이 안 되고 그러면 사건이 늘어져요 그냥. 긴장감이 없어. 왜냐하면 구속하고 20일 내는 기소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사도 되어 있고 빨리 맞춰서 기소를 해야 되니까 수사의 긴장감 때문에 확 진행이 돼요. 근데 불구속이 되면 그런 제한이 없거든. 네. 그럼 늘어져.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영장을 받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 예. 뭐 피의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잡혀가게 되면 네.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예전에는 그냥 와서 이러저러 얘기만 했다가 이게 검사도 치열해. 피의자도 치열해. 뭐 하는 얘기도 많아. 네. 자료는 되게 많이 내. 아이고. 그러면은 이만큼 읽어야 되는데 뭐 더 읽을 수도 있지. 이만큼이나 되나요? 아니 뭐 상상 초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나겠네요, 진짜. 근데 어떻게 다 읽어요? 왜냐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 또 여러 개도 10건, 있으니까. 20건 이상이 있으니까. 근데 다 못 읽어요. 네. 어떻게 읽어요? 그걸 꼬박꼬박 그리고 다 이해도 안 하니 여러 건에다가 빨리 또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검사가 뭐 몇 날 며칠 해서 만든 자료를 그걸 하루아침에 읽을 수는 없죠. 읽어서 이해하기도 어렵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인신을 빨리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된 거는 일단 주거가 일정하냐 안 하냐. 네. 그다음에 이제 범죄 소명도 일단 봐야지.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 그다음에 도주 우려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되게 추상적인데요.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언론에 나오잖아. 그렇죠. 바로 그냥 이 세상이 막 어떻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죠.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구속하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편해요. 근데 불구속 기각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들어. 더 힘들군요. 그게. 그런 것들은. 왜냐면 어떻게 보면 구속은 그냥 검사가 주장한 거를 받아줘서 근데 해준 그렇다고 그게 거고. 뭐 유죄 판결은 아니야. 그렇죠. 어느 예. 수사했다는 걸 인정하고 뭐 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걸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땐 너 수사 탈도 없거든? 예. 이렇게까지 파악하기 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네 수사 실패한 거야 뭐 아니면은 이거 죄도 안 되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내가 얘기하려면 네. 판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깊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 시간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기각을 한다는 것은 아예 수사가 개판이거나 네. 내가 볼 때는 개판이 이건 봐도 어느 정도 해오면 발부해 주는데 개판이 그리고 안 맞아 안 맞아 뭐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기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정밀하게 보고 분석하고 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수사의 방향이 잘 되고 있다. 네. 그러면은 기각을 발부를 하는 거고 수사가 뭐 이런 뭐 수사가 다 있어? 뭐 이상하네? 이러면은 뭐 소명이 안 됐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각을 하죠.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 또 하나의 또 문제는 그 판사들이 그 영장 기각하면서 이제 쓰거든요. 왜 네, 기각하는지. 사유를. 예. 예. 근데 거의 간단히 써요. 뭐 다투는 거는 몇 시간 하는데 네, 네. 다툼은 뭐 소명되었고 도주 우려 있으므로 인정. 네. 근데 몇 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길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길게 쓰는 경우는 이제 주로 기각하는 경우겠죠. 네. 인정할 때는 쉽게, 예. 기각할 때는 뭐 조목조목 해줘야 되거든. 아니면은 뭐 그냥 없으니까 그냥 기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 그 열심히 다투는 거에 비해서 쓰는 기각할 때 쓰는 이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뭐 뭘 쓰는데 시간은 걸리지 않았는데 예. 판사님이 뭐 새벽까지 진짜 봤다가 그때 찍는 경우도 있지만 예. 사실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쉬는 분도 있어요. 아니 좀 머리 좀 식히고. 머리 식히고 너무 지금 복잡하다. 조금 밥도 먹고 예. 밥도 먹고 그러면서 생각도 정리도 정리도 하고. 하고 뭐 좀 잘 수도 있겠죠. 예. 뭐 자는 않겠지만 잠시 네. 왜냐면 멍청한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 그렇죠. 조금 한 시간이라도 자면 머리가 또 좀 멀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기록을 봐야 또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양도 많고 또 마음의 부담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괜히 늦게 내면 법원이 고심을 많이 해서 낸 거니까 그렇죠. 그 판단에 대해서 좀 존중해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이유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빨리 내면 뭐 판사가 생각도 안 하고 빨리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늦추고 또 신중하게 한 것처럼 보이는 면도 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이 영장 전담 판사 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네.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영장 전담 판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밤늦게까지 기록을 보시고 또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그 법의 원칙에 맞게 그리고 형평에 맞게 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여론이나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법과 원칙 균형에 맞게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늦게 이렇게 내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 뭐 구속자가 없는 세상이 오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쫓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그걸 잘 규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나쁜 사람의 세상이 돼요. 그래서 법과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적용을 해야 이렇게 나쁜 짓 하거나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근데 법이 그거를 맞아서 억울한 사람, 피해보는 사람 없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영장 전담 판사님들 내년에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2022년을 아주 잘 마무리해 주신 네. 그런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